그러면 제가 두 번째 드린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닫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닫아주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더블 클릭하면 저기 회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R집으로 생겨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 요즘에 컴퓨터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PC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없는 게시자가 제시를 하면 실행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좀 전에 여기 저기 눌러서 실행 누르면 압축이 풀립니다. 자, 예. 자, 이렇게 압축을 자기가 풀 거예요. 그리고 덮어쓰기를 합니다. 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걔를 덮어 써줘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모든 파일에 적용, 예. 이렇게 풀리고 나면 화면이 올라올 겁니다.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화면이 떠올랐어요. 자, 떠올리면 여기 F2, 여기 회사 코드를 누르시면 모의 문제부터 기출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공인회계사에서 다운받으시는 거는 그때그때 수험 번호와 감독관 번호를 넣어주시면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습은 이걸로 먼저 하시고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기출문제 하나 다운받으셔서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 1회입니다. 자, 로그인. 비가 되게 많이 오네요, 지금. 자, 그러면 상단에 3101 모의 1 주식회사 태웅수산 공개형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뭐 웹하드에 가셔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웹하드에서 다운받아서 드렸으니까 그거 갖고 하세요. 네. 혹시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웬만한 데이터들 많이 있어요. 기출문제 이렇게 묶어갖고 해놓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회사 태웅수산 3101 통조림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정을 완료하고, 자, 수행 과정을 완료하셔야 돼요. 즉, 입력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비대면에서 바뀐 게, 그전에는 입력만 해서 데이터를 USB로 넘겨줬으면 되는 거였는데, 최근에 비대면으로, 즉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입력도 하셔야 되지만 물음에 답을 찾아서 체크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답지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실무 수행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하시면 되고요. 타결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판매, 즉 매출로 안 나가고 그냥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로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계정에 대체시켰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거를 08번 타 계정으로 대체. 대체. 요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채권, 채무, 예금 거래는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요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 채무, 예금 거래입니다. 즉 예금 거래는 통장 거래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하셔야 되고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하시오.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자금 관리. 자, 자금 관리, 어음 관리 꼭 해주셔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얘는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한번 확 읽어서 각인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은 기초정보 관리를 이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를 변경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거래처 등록 어쨌든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살펴보니까 법인 사업자고요. 주식회사 태웅수산, 권태웅으로 되어 있고 자, 주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전용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 주식회사 태양수사는 업종 중 종목을 변경했대요. 자, 종목을 변경했다 그랬으니까 이 종목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교부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을 수행하시오.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을 수행하래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으시고 재무 회계 탭에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FAT 또는 TAT, 즉 한국공인회계사의 시험 문제 출제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텍스트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텍스트에 답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자료 설명하는 거 그리고 수행 과제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보니까 종목이 일단 바뀌었대요. 그래서 업태 그 다음에 12번 종목 가공수산물이 뭘로 바뀌었었냐면 통조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조림 이렇게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자 스마트 A에서는 네 지훈님 얼른 오세요. 빨랑빨랑 오시지. 자 289페이지 거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자, 여기 종목을 통조림하고 이렇게 치면은 아까 이렇게 색깔이 좀 칠해져 있던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엔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림자가 이렇게 휘리릭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항상 입력하시고는 엔터. 나머진 건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니까 여기 역삼세무서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도 여기 역삼 세무서장인지 꼭 확인하시고 국세환급계좌에 등록번호를 넣으라 라고 했으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 있냐? 여기 18번 난입니다. 여기에 국세환급계좌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물음표 누르세요. 눌러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래요. 그럼 국민은행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국민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위에가 안 보인다. 그럼 국민 두 글자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민은행 지점은 어디였어요? 강남입니다. 강남. 계좌번호는 73 730225 다시도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마다 하이픈 들어가는 데가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엔터. 항상 입력하고 나서는 엔터 한다라는 거 좀 아시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몇 점을 받으느냐? 얘는 여기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일단 입력 다 해놓고 평가 문제에서 이렇게 점수가 쪼개져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되셨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문제가 되네요. 주식회사 태웅수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차량 262 수 9750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의 보험 기간 입력이 누락하였대요. 즉, 요것이 누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넣으라라는 겁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보험 기간을 추가 등록하시오. 수행과제가 딱 나왔죠. 보험기간만 추가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네, 저희도 그냥 가서 보험기간만 추가 등록할게요. 업무용 수용자 등록은 어디 있느냐? 자, 프로그램 전체 메뉴에 전체 메뉴 기초정보관리에 여기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262 수에 9750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에 여기 보험 기간을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보험 기간을 2022년 03월 01일, 2023년 03월 01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 클릭하면 이렇게 맞게 들어가 있어요. 따라 입력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분계나 뭐 이런 거 할 때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거 아니면 됩니까? 잠시만요. 얘 좀 끌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입력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 자료, 즉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도 보셔야 되고 자료 설명, 수행 과제도 보셔야 됩니다. 자, 영수증을 일단 보겠습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해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회사에서 경비를 사용하는데 경비를 사용했을 때는 적절한 영수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적격증빙 또는 지출증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출증빙으로 받을 수 있는 즉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는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이에요. 이 네 가지를 받았을 때는 적법하게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 외에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3만 원 이상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 가산세를 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일반 영수증이에요. 즉 아무나 발행해주는 영수증이죠. 그리고 날짜는 밑줄 그으세요. 4월 1일. 이게 거래 날짜입니다. 평균 물티슈를 1,500원에서 45,000원. 합계가 일단 3만 원이 넘었습니다. 3만 원이 넘었으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또는 계산서, 얘는 과세품이니까 계산서는 안 되겠네요. 어쨌든 적격증빙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으니까 영수증 수치명세서도 작성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료 설명 갈게요. 매장 입구에서 비치할 향균 물티슈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밑줄. 현금.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3만 원 초과됐죠? 그래서 얘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비용으로 처리할 거. 비용으로 처리하라 라는 거는 이 향균 물티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래요. 그러면 얘는 뭘로 정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얘 뭘로 정리하면 되죠? 오, 소모품비. 네, 맞아요.
향균 물티슈는 사용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비. 자, 그러면 전표로 오세요. 자, 전표. 아이고, 얘 안 열린다. 큰일 났다. 지금 여러분 여기 두 개 이렇게 회사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 있죠? 그럼 전체 메뉴에다 놓으시고요. 모두 닫기 해주세요.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4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오, 얘가 계속 쫓아다니네요. 잠깐만요. 아, 얘가 이거 지우개 해야 되나 보다. 네. 마우스. 자, 현금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금이 있고 입금이 있고 차변, 대변이 있거든요. 출금은 현금만 나갔던 거. 즉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된 경우 출금 써도 되고요. 입금은 현금만 들어온 전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번, 4번 차변과 대변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 1번 누르겠습니다. 1번 눌러보세요. 1번. 그러면 이렇게 출금 이렇게 되고요. 소모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엔터. 그러면 소모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에서 비용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830번 소모품비 쓰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엔터 엔터. 차변에 금액은 45,000원. 대변의 현금 이미 출금 전표에서 현금이 나간 거기 때문에 현금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출금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차변에 3번이라고 치고 대변은 4번이죠. 현금 그리고 45,000원 이렇게 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지금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한테 저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입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해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저교는 다 생략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래처만 걸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이번에 전체 메뉴 가갖고 자, 뭐라고 또 일단 두 번째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과 2번의 서식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즉 가산세를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산세를 내게 하려면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오셔서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원의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다시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재무제표원의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 그런데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저기 이렇게 찾기 표시 있죠? 여기에다가 영수증이라고 쳐보세요. 영수증. 그러면 영수증이 들어간 메뉴, 즉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클릭.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대로 놓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밑에다가 2022년 04월 01일 거래처는 화한 세상이었어요. 화한, 오타 안 나도록 하세요. 화한 세상. 너무 어렵네요. 이름은 김규민.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0길 하고 7. 사업자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만 그냥 치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27409178 엔터. 그러면 알아서 쪼개져요. 금액은 45,000원. 우리가 소모품비를 썼죠? 그래서 소모라고 두 글자 치면 안 나와요? F2 누르면 되죠. 뭐. F2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F2 누르세요. 소모. 그래서 830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엔터. 자, 그런데 영수증 1과 영수증 2를 작성하려는데 우리 지금 어디 작성했어요? 2를 먼저 작성이 되고 나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1이 작성이 됩니다. 자, 1 가보겠습니다. 근데 3건인데 안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명세서 2 불러오기 클릭. 그랬더니 3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상태로 그냥 나가게 되면은 휙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닫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조금 내릴게요. 닫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예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시면 입력하신 거 없어져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전체 메뉴 열어서 결산재무제표 1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난 세상 김규민한테 45,000원 사갖고 온 거 넣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럼 속도가 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히 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해서 일반 전표 입력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네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이다. 자, 찾으신 금액 쪽이 있고요. 맡기신 금액이 있는데 맡기신 금액이라는 것 돈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통장에 입금이 된 겁니다. 입금. 자, 그러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입금이 됐는지 살펴볼게요. 주식회사 수연유통에 대한 외상대금 400만 원과 상품 매출 계약을 위한 계약금 100만 원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수연유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대금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맞습니다. 외상매출금.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져요. 자,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즉 미리 받은 돈이죠. 계약이 어떻게 해요? 어긋나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죠.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은 보통예금 신한은행. 전표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4월 20입니다. 4월 20으로 오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왔죠? 자, 보통이라고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치시면 보통
이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 다 떠요. 근데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딱 하나, 보통예금밖에 없대요. 자, 보통예금은 예금거래죠. 즉, 금융거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신한은행을 걸어주십시오.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겠습니다. 엔터. 금액은 500만 원. 5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한 번 할 때마다 공 3개씩 올라옵니다. 자, 대변이니까 4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먼저 가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매출금 채권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돼요. 누구? 수연유통. 400만 원이니까 4 플러스 플러스 엔터. 대변이니까 4번입니다. 4번. 선수금. 선수금. 그리고 네, 얘도 나중에 갚아야 되죠? 만약에 상품을 팔지 않게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채무예요. 그래서 수연유통 걸어주십시오. 100만 원. 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전표를 살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400만 원, 선수금 100만 원인데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 수연유통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채권, 즉 매출채권이죠. 선수금은 일반 채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어줍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금융거래처를 걸어줬냐 안 걸어줬느냐 그 차이예요. 왜냐면 대부분이 금융거래처 안 걸거든요. 근데 걸어주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금융거래처 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지금 얘가 뭐냐면 상품권이네요. 그죠? 자, 상품권 10,000원짜리네요. 5월 4일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자,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대요. 매달 생일인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회사는 당월분 상품권 1만 원권 30장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상품권 취득 시 자산 처리한다. 상품권 취득 시 자산.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품권을 지급했나요? 아니면 샀나요? 샀죠. 샀기 때문에 자산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이라는 계정을 써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권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분개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점포를 오셔서 날짜는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아까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좀 더 입력을 빠르게 하려면 그렇죠. 출금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상품이라고 두 글자 쳐주세요. 자, 그러면 상품권 142번이 있네요. 자, 142번 쓰겠습니다. 30만 원. 자, 그러면 차변의 상품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가 됐어요.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 보이네요. 즉 전자어음이네요. 약속어음의 만기 결제 전자어음인데 이렇게 번호가 20자리로 되어 있으면 전자어음. 그리고 여기가 글자로 뭐 가, 나의 1, 2, 3, 4, 5, 6, 7, 8 해갖고 글자로 두 글자 그리고 8자리로 되어 있으면 종이어음, 즉 약속어음이에요. 전자어음은 20자리로 이루어졌다. 정민유통 주식회사 귀하네요. 1320짜리, 20만 원짜리고 자, 발행인이 누구냐? 태웅수산입니다. 즉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누구한테? 정민유통한테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 지급어음. 맞습니다. 지급어음이 되는 겁니다. 지급어음. 우리 회사가 정민유통한테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지급어음입니다. 그리고 발행일은 3월 10일, 지급기일 2022년 5월 10일. 요게 뭐가 돼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자, 자료 두 번째 거 볼게요.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 자, 거래는 5월 10일 어음 만기 1320짜리가 차지신 금액에 되어 있네요. 즉, 결제가 돼서 돈이 빠져나갔죠? 자, 자료 설명. 상품 구입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10일. 5월 10일.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차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차변 3번. 지급어음. 정민유통. 자, 어음은 반드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금 관리 키는 F3키입니다.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필요한 키는 F3. 외우세요. 네. F3키는 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생각 안 난다. 그럼 찾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서 F3 이렇게 하면 분계 1320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이렇게 떠요. 즉 어음 관리 창이 뜬단 말이에요. 얘가 생각이 안 난다. F3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기능 모음에서 여기 자금 관리 F3 여기 있어요.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F3키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제, 즉 만기가 돼서 이제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거죠. 그럼 어음 번호는 어떻게 하느냐?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F2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민유통에 발행한 어음이 몽땅 다 뜹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죠. 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실무에서는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제 어음 번호를 찾는 거예요. 요 어음 번호랑 우리가 요 어음 반제시키는 이 어음이랑 번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번호를 확인하신 후, 자, 지금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가 선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누르면 얘 번호가 뜰 거예요. 이렇게. 자, 번호 뜨셨죠? 그리고 전자어음에 발행은 3월 10일이고 만기는 5월 10일. 그냥 번호만 넣어주시면 돼요. 만기 때는.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칸을 여기 클릭을 하시고 대변이니까 4번.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자, 당좌 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 꼭 걸어줘야죠. 아이고, 국민은행 보통 걸으면 안 돼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 당좌를 걸어주셔야 돼요. 네, 당좌. 그리고 그냥 엔터 하셔도 돼요. 1320만 원.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지급어음에 거래처를 걸어주고 자금 관리를 F3키를 눌러서 만기되는 어음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다라는 거고요.
당좌예금에는 국민은행 당좌예금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다시. 네. 자, 다음 문제 가도 될까요?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하나 입력해 보세요. 자, 다음 갑니다. 다섯 번째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및 통자 잔액 확인 등. 자료 1번은 입금전표입니다. 즉, 주식회사 태흥수산 기아로 전기예금 5천만 원짜리가 들어왔네요. 오,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거래 일자는 5월 25일이고요. 자, 국민은행 통장을 보니까 5월 25일 날 5,075만 원 들어왔네요. 자료 1은 만기가 도래한 전기예금을 수령하고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전표이다. 자료 2는 전기예금 만기 금액과 이자 소득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래는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를 빼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분기 안 하면 돼요.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단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는 건 전표 번호가 하나로 나와 있게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따로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차변에 보통예금 5,075만 원. 대변에 전기예금 KB 하나은행 5천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75만 원. 이렇게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표에 한번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5월 25일입니다. 25일. 차변부터 가도 되고요. 대변부터 가도 상관없습니다. 차변은 3번. 3번 누르고요. 보통예금 치겠습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5,075만 원 받았죠? 대변에 4번.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도 금융거래처예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 걸으셔야 돼요. KEB 하나은행. 그러면 하나라고 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클릭. 5천만 원짜리고, 오, 이자 받았네요. 대변에 이자 수익. 75만 원. 지금 전표 번호가 이렇게 하나 위에 거 체크하면 지금 다 체크되죠. 이러면 하나의 전표로, 즉 분계 부분이 하나로 나온 거 보면 얘는 하나의 전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다 몽땅 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얘가 갈라진다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표가 쪼개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와 관련된, 즉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를 몽땅 입력해 봤습니다. 이번에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